자, 볼게요. 1호부터 1만 감시 과목의 효과가 생겨난다 라고 했는데 1호부터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내용이 1호부터 앞에서 볼까? 이렇게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에 개인의 개념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감시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죄수는 그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가 되고, 1호부터 1만 감시 과목의 효과가 발생한다. 1만 감시 과목의 그 구조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생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죄수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효과가 생겨나는데, 어떤 효과냐면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울까요? 단어 되게 어렵게 썼다, 그치? 감금된 자는, 그러니까 죄수나 또는 수감자라는 표현을 썼었던 갇혀있는 감시의 대상, 감시당하는 입장인 그런 사람들은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 이게 뭔지는 다음에 좀 더 이어져서 나오는데,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이란 꼭 그 자리에 감시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자동적으로 그냥 누군가가 없어도 권력이라는 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시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권력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을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감시탑에 아기가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아기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곳에 사람이 없어도 그곳은 권력의 중심이 되고, 없더라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쪽에서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죄수들에게는 그냥 무의식 속에 이제 자동화, 내면화가 돼가지고 권력이 그대로 이제 그 의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수들로 하여금. 그래서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준다. 감시탑에 누가 있든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위가 높고 낮음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또 없어도 된다. 아무도 없어도 그 감시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두운 곳에서 이 밝은 곳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권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죄수에게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에게 처벌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죄수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상태라 권력이 이미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시탑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다. 의식하게 만든다.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든다. 마치 CCTV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 얘가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일단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이 가시성은 그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 이미 내면화한 상태. 그러니까 누가 실제로 보지 않아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가시성이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감시당하는 상태다. 감시당하는 상태.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끌려 들어가게 된대요. 상태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감시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감시를 하지 않고 있어. 그 탑에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죄수, 그러니까 감시당하는 대상, 감금된 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것이 내면화된 상태여서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 조심하게 되고 통제를 이제 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권력의 완성이 이제 자동화된 이 권력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자연스럽게 그 행사의 현실성을 권력을 실제 행사하지 않아도 계속 그 권력이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된다. 이 행사의 현실성,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다.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그것을 실제로 그 권력을 실제 현실에서 행사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현실에서 권력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죄수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 내면화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뭔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본때를 한번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의식적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완전히 그 의식 속에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건축적인 장치, 이런 건축의 구조 원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감시탑에 누가 들어가서 감시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누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 죄수들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통제당하는 사람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요약하건대 수감자는 결국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인 상황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편입된다라는 단어로 살짝 바꿨네요. 그치? 그 구조 자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수로 하여금 그 구조에 끌려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냥 계속 의식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죠?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권력적인 상황 구조 속으로 편입된다. 내면화된 상태여서 그래서 항상 감시 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상황으로 행동하고 생활한다. 없어도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하게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면화라는 단어로 계속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내면화된 상태다. 1만 감시 과목의 구조는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항상 이제 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일 수도 있는 게 당연한데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 이 1만 감시 과목의 구조래요. 한쪽에서는 다 보고 보기만 하고 보이진 않고 또 한쪽에서는 보이기는 하는데 볼 수는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은 누군가에게 보이는 피동의 입장입니다. 보이기만 하고 그리고 감시자는 보기만 한다. 보이진 않는다. 이 죄수들로 하여금 죄수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관계다. 감시자는 보기만 한다. 네, 이렇게 끊어버렸다. 결합을 분리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짝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즉 감옥에서는 원형 건물에서는 보이기만 하고 그리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중앙부의 탑 감시자가 있을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볼 수만 있다. 이렇게 중앙부의 탑에서는 보기만 하고 그리고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건물 방에서는 독방에서는 보이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결합되어 있지 않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능한 상황으로 끊어져 있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그리고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에서 약간 그 개념적인 표현으로 나타냈으니까 체크를 좀 해줘야겠다. 자동적이며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든다. 권력을 자동적인 것 그리고 비개성적인 것 이게 이제 자동적이다 그러면 언제나 항상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내면화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이 누군가의 권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면화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권력에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의식하고 그것이 내면화된 상태다. 죄수들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면화된 상태. 그리고 비개성적이다 라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와도 다 권력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 그 감시탑에 있게 되면 감시탑 안의 존재는 권력자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 자리에 아기가 있어도 그 아기는 권력자가 됩니다. 개성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이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여서 누가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개성적이지 않다. 누구든 감시탑 안의 존재가 권력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권력자가 되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관계를.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근원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라든지 성격으로 권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권력의 근원은 이 페놉티콘 구조 자체가 만든 거예요. 구조에 있다.
구조 자체가 한쪽은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 서게 하고 또 한쪽은 권력의 어떤 통제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놓이게 하는 원리 구조에 있습니다. 그죠?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성적이지 않다. 비개성적. 한 사람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감시탑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이 감옥에서.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감시탑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사람이 혹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 감시탑 안에 아무도 없고 또는 친구나 친척을 그 자리에 잠깐 있으라고 했더라도 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즉 개성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계속 비개성적인 그런 특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개성적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해서 계속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동기 상관없고 그리고 누구라도 상관없다. 누구라도 상관없다. 누구라도 권력자가 될 수 있고 왜 그런 권력을 행사했느냐 권력의 자리에 가게 됐느냐 그런 이유나 계기 상관없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그것이 그냥 재미로 궁금해서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으로 그곳에 그냥 가게 됐건 아니면 어린아이 장난이건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그냥 장난이건 상관없다. 그죠? 그냥 이미 비개성적인 그런 권력의 어떤 구조여서 그 사람이 왜 거기 들어왔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다.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임을 혹시 수감자가 알고 있다면 저 감시탑에 계속 감시하는 사람이 박쥐인데 라고 그 정보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간파될 위험에 대해서 또 내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동기가 어떤 이유, 어떤 동기든 계속 여기에 이제 그 감시하는 사람이 바뀌면 바뀔수록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지켜본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의식할수록 간파될, 알아차려질 그런 불안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내가 누군가에게 관찰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더 많이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비개성적이다. 자동적이며 또 비개성적이다. 자동적, 비개성적 특징이 있다. 누가 와도 상관이 없고 권력구조, 자동적, 비개성적인 것으로 형성이 되고 첫 번째,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누가 감시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기 중요하지 않다. 동기, 이유, 감시의 이유 중요하지 않다. 그게 누구든 왜 감시를 하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게 되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대요. 일반 감시 과목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시설이다 라고 보았는데, 다양한 욕망, 이유, 동기가 다양할 수 있다. 감시하는 이유, 왜 감시하냐? 또는 뭐 어떤 이유로 감시하냐? 그런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또는 동기가 다양한 것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이유든 어떤 동기든 그 권력을 동질적으로 이유와 상관없이 한쪽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권력 없는 감시의 대상자 위치에 놓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어떤 동기든 한쪽은 권력을 가진 사람, 감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또 한쪽은 권력이 없는 감시를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 그런 원리가 작용하는 시설이 일반 감시 과목 페놉티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벤담은 일반 감시 과목이 그렇게 섬세할 수 있는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대요. 일반 감시 과목이 아주 섬세한 건축물이구나. 섬세하다. 너무나도 섬세하다. 이런 게 전혀 없어. 쇠창살 없어요. 쇠사슬도 없어요. 묵직한 자물쇠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통제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험악한 그런 물건들 막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물리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죠. 정신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수단 활용하지 않아요. 힘으로 제압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통제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단지 구분을 명확히 했어. 여기는 감시탑, 어두운 곳, 여기는 감옥, 밝은 곳, 벽으로 딱딱 나눠놨어. 이런 이제 몇 가지의 그런 요소들을 딱 이렇게 충족을 시켜두면 출입구를 잘 배치하고 건축물의 위치라든지 빛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만 잘 맞춰주면은 너무 이제 그 효과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딱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굳이 감시하는 사람을 많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너무나 효율적인 구조였어.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이건 예전의 형태였고 막 이렇게 건축물 자체를 막 되게 단단하게 벽으로 그 어떤 단절을 시켜서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거 대신에 아주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너무나 효율적이라는 거죠. 몇 가지의 원리만 잘 따라주면 효율적이다. 그래서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 어떤 도형, 원형 도형, 그죠? 그 높은 어떤 탑 이렇게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옛날 감옥과 지금 이 페놉티콘 구조 비교를 하고 있네요. 옛날 감옥과 그리고 페놉티콘 비교했습니다. 비교.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수감자 쪽으로도 옮겨가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그 감시자가 굳이 거기에 있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목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 강제력이 누군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타인에 의한 강제력이 아니라 그 권력자가 이제 자기가 되는 거야. 자기가 감시자가 돼요. 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수감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스스로 자기가 감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입장에 서게 되면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을 시킨다. 권력관계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 거다. 감시당하는 사람이면서 감시하는 주체는 없어. 자기 자신이 그 주체가 돼요. 그래서 감시하는 주체이자 감시당하는 그런 대상이다. 1인 2역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역할을 한다. 요거는 1인 2역. 원래는 감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시당하는 사람. 죄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스스로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 감시하는 사람이 됐어. 스스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런 행동은 해야 돼 하고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어요. 감시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스스로 통제, 관리. 그것이 자동화가 됐어요. 내면화 된 상태에.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 묶인다. 발이 묶인다. 끌려 들어가게 된다. 또는 편입된다. 이렇게 단어를 쓸 수 있겠네. 예속화는 남의 지배나 지위 아래 묶이게 된다. 매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권력 구조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 권력 구조에 이끌려서 들어감, 편입됨. 이렇게 묶인다. 이렇게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외부의 권력은 굳이 이렇게 막 험악하게 막 통제하는 걸 티내지 않아도 이미 자기 스스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강하게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감시자는 굳이 막 내가 감시하고 있어 하고 막 티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지면 효과가 더 지속적이다. 깊어진다. 단 한 번에 획득된다. 끊임없이 갱신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고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 이제 이 감시의 권력은 무게를 덜 수 있게 되고 또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권력이
거의 이제 더 이상의 권력만큼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 권력이 내면화된 권력이 강해질수록 내면화된 권력이 강해질수록 권력이 강해질수록 끼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 영향력 더 커진다.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바뀐다. 권력이 누가 그 권력자의 위치에 서든 권력을 가진 자가 된다.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험악하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늘 앞서서 이 권력 가진 자의 위치에 선 자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구조. 그런데 일만 감시 과목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이다 라고 해서 일반화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어떤 건축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 이것이 실제 건축물로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금 일상생활 속에 이미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적용 확대해요.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그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법과 같다. 이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일만 감시 과목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 형태로 오늘날에도 여러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인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체제의 구조이다. 권력체제의 구조.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또 시각적인 체계이다.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기술의 형태다. 한쪽에서는 통제를 하는 입장, 한쪽에서는 통제를 당하는 입장. 그런데 그 당하는 입장에 누군가가 저항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 아주 단순하게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일종의 CCTV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한두 대 이렇게 놓여 있더라도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는 것 자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되는 모든 시설에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효율적. 감시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있는 대상이 많다. 적은 수의 감시자가 많은 수의 감시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대상은 통제 대상은 굉장히 많고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감시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은 수요가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적은 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죄수들을 통제할 수 있다와 비슷한 원리인 거죠. 그죠? 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다. 적은 수의 권력자가 많은 수의 통제 대상, 관리 가능하다. 그래서 수요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수가 되게 적어도 되고 적은 수, 그리고 많은 수의 통제 대상들을 관리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이미 내면화된 권력에 의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고, 그 효과가 이 자발적이다. 자동적, 내면화된 상태, 내면화된 권력, 소리 없이 운영된다. 그죠?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된다. 그 감시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감시를 하는 통제자가 되는 어떤 1인 2역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원리만 잘 활용을 하면 이것이 전부다. 이게 처음과 끝이다. 건물, 기하학적 배치, 빛, 그죠? 벽,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통제가 너무나 잘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게 페놉티콘 구조,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